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내용은 애플의 새로운 도전이죠. 바로 그 접는 아이폰, 폴더블 아이폰하고요. 또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최신 소식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 매체 정보들을 싹 모아서 여러분께서 딱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점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애플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폴더블 아이폰 얘기부터 해볼까요? 드디어 애플도 이 폴더블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건가요? 네,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 책처럼 펼치는 형태, 흔히 아이폰 폴드라고 불리는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건데요. 네네. 이르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2026년이요? 그럼 이제 삼성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랑 정면으로 경쟁하게 되겠네요. 근데 흥미로운 게 애플 내부 엔지니어들이 그냥 기존 시정 제품하고 뭐 비슷하게 만드는 거엔 만족을 못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애플 목표는 그냥 접는 폰,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눈에 띄게 얇고 얇게요? 네, 그리고 내구성도 더 뛰어나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그 화면 가운데 주름, 이게 거의 없는 디스플레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그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대단하겠는데요. 그렇죠. 이 주름 없는 경험 구현이 사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거든요. 아마 출시가 좀 늦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을 거고요. 확실히 애플다운 접근법 같네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내놓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경쟁사 제품들의 어떤 약점이나 아쉬운 점을 파고들어서 정말 타협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애플의 그 완벽주의를 생각하면 뭐 당연한 행복일 수도 있고요. 근데 생산 준비는 또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아이폰 폴드용 7인치 OLED 패널 생산 준비 중이고 연간 1,500만 대 분량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애플의 첫 해 생산 목표는 그보다 훨씬 적은 600만에서 800만 대 정도로 예상된다는 점이에요. 오, 차이가 꽤 크네요. 1,500만 대 생산 가능한데 실제 목표는 그 절반 정도라니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초기 수요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보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시장 반응을 좀 보면서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죠. 섣불리 대량 생산했다가 재고 부담을 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긴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사양을 보면 왜 이렇게 신중한지 또 동시에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기술 사양이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선 배터리 문제가 있겠죠. 화면이 두 개니까요.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가 클 텐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5,000에서 5,500mAh 정도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5,000에서 5,500이요? 와, 그거 진짜 역대 아이폰 중에서는 가장 큰 용량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상당한 용량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기반의 A20 프로 칩셋이 탑재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2나노 칩셋이요? 와, 그건 성능도 성능이지만 전력 효율도 엄청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속도 개선을 넘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해서 이 대용량 배터리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역할, 이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주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기술도 적용된다고요? 네, 화면 뒤쪽에 메탈 플레이트 같은 걸 덧대서 지지력을 높이고요. 또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레이저 드릴링 같은 특수 공정을 적용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기술을 집약하는 느낌인데요. 이러면 가격이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뭐 $2,000,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70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70만 원이요? 헉, 네. 이게 단순히 뭐 비싼 부품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폴더블 자체를 울트라 프리미엄 기기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 대신에 전원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마 두께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펼쳤을 때 두께가 한 4.5mm 정도 수준으로 아주 얇게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고요. 4.5mm면 정말 얇네요. 와,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아이패드 프로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작년에 M4 칩의 OLCD 디스플레이 또 엄청 얇아진 디자인으로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큰 변화였죠. 근데 올해 후반기 아마 9월이나 10월쯤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도 업데이트가 또 있다고요. 핵심 변화는 M5 칩 탑재랑 전면 카메라가 2개가 된다는 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M4 아이패드 프로는 카메라가 가로 방향으로 쓸 때 최적화된 위치에 하나가 달려 있거든요. 네, 그렇죠. 페이스타임 할 때 가로로 놓고 많이 쓰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차세대 모델에는 세로 방향으로 쓸 때 좋은 카메라, 그리고 가로 방향용 카메라 이렇게 각각 하나씩 탑재해서 기기를 어떻게 들고 있든지 간에 영상 통화나 사진 촬영에 편리해지도록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 가로, 세로 둘 다요. 오, 그거 생각보다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꽤 체감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개선이죠. 그럼 M5 칩은요? 성능 향상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년 M4 때만큼의 뭐랄까 혁신적인 변화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워낙 대대적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성능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용성 개선에 좀 더 집중하는 상대적으로는 소폭의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M5 칩은 그냥 더 빨라졌다 이 정도일까요? 물론 성능 향상, 효율성 개선은 기본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더 복잡한 아이패드 OS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고사양, 전문가용 앱들을 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반 다지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좀 미래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는 그 주름 없는 완벽함을 목표로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또 야심차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주 높은 기술적 목표와 그에 따른 높은 가격이 특징이고요. 그렇죠. 반면에 아이패드 프로는 M5 칩이나 듀얼 카메라 같은 좀 실용적인 개선을 통해서 꾸준히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고요. 네, 정확합니다. 애플의 어떻게 보면 이중 전략이 좀 엿보이는 대목이죠. 폴더블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는 기술적 혁신과 완벽주의를 정말 극한까지 추구하고요. 네. 반면에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는 실용적인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 기반을 더 탄탄하게 다져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이 폴더블 폰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 보시나요? 역시 가격일까요? 가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디스플레이 공급을 위한 삼성과의 그 복잡 미묘한 협력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2,000가 넘는 그 가격을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것도 관건입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결국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는 것과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이 사이에서 애플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폴더블 아이폰과 아이패드 프로에 대한 최신 소식과 전망 아주 깊이 있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봐야겠네요.